안녕하세요. 최수의사의 수의사 이야기 최정병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송아지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초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설사증에 대한 설명 중간에 초유를 다루는 이유는 초유는 송아지의 건강이나 설사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한 내용에 영어가 좀 많아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소의 초유는 흔히 이제 분만 후 3일 이내의 유즙을 뜻합니다. 정확하게 3일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분만 직후의 우유를 초유라고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유는 송아지의 초기 면역, 수동 면역이나 세포맥의 면역 획득에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송아지의 초기 성장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유가 이제 일반 우유와는 다른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씩 보시면 높은 단백질, 높은 지방, 높은 카제인, 높은 알부민, 글로불린, 그리고 많은 성장 호르몬, 낮은 락토오즈가 특징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이제 단백질과 지방은 송아지의 초기 에너지와 근육 성장에 필요합니다. 갓 태어난 송아지는 초기에 3% 정도의 지방 정도를 가지고 있고 지방이 주 에너지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효율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면 에너지원을 얻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효율을 잘 섭취를 해야 에너지원을 잘 섭취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백질은 이제 항체도 항체지만 항체뿐만 아니라 이제 비특이적인 면역 방어에 필요한 효소들, 뭐 라이소자임이라거나 락토페린이라거나 락토 퍼옥시데이즈 이제 여러 효소들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초기 면역에 필요한 물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카제인은 이제 주로 미네랄의 흡수에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미네랄들이 특히 칼슘이나 린 등에 꼭 필요한 미네랄들이 그냥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카제인과 결합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미네랄의 흡수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성장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는데 성장 호르몬은 이제 송아지의 성장이나 송아지의 이제 점막 면역 형성에 필요한 물질들로 알려져 있고요. 락토오즈는 일반 우유에 비해 낮습니다. 락토오즈는 이제 주로 탄수화물인데 글루코즈나 갈락토오즈로 이루어져 있고 초유에는 좀 낮고 일반 우유에는 높고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원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본 표는 외국 문헌에서 따온 표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초유의 성분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지금 시간은 이제 0시간, 6시간, 12시간, 24시간, 48시간대 초유를 채취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고 일반 우유랑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단백질이 시간에 따라서 이제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카제인도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알부민 글로불린도 이제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지방도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이제 락토오즈는 시간에 따라 이제 증가를 하죠. 48시간이면 사실 이틀입니다. 이틀인데 이틀만 지나도 거의 일반 우유와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 있죠. 냉동 초유들을 지금 농가에서 많이 쓰고 계신데 언제까지의 초유를 써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료가 좀 답변이 될지 모르겠네요. 0시간의 초유가 제일 좋은 건데 지금 먹이고 있는 초유의 품질을 확인을 안 하면 어떤 초유를 먹이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유가 중요한 이유는 영양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소는 이제 태반 구조가 이제 인체랑 달라가지고 면역 물질을 임신 기간 동안 전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는 초유를 통해서만 모든 면역 물질을 받게 되죠. 지금 오른쪽 그림은 이제 사람이나 동물들의 다른 태반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보시면 이 C, 요게 이제 사람의 태반 구조인데 보시면 이제 벽이랑 이제 혈관이랑 붙어 있죠. 그래서 폐와 모체가 이렇게 영양 공급이 잘 되고 이루어진다. 반면에 이제 A는 소나 돼지를 나타내는 건데 중간에 벽이 많고 모체 혈관이랑 폐 혈관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역 물질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아에 이제 사람과 소, 돼지의 면역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사람은 이제 임신 기간 동안에도 충분히 이제 면역을 형성을 받는 반면에 지금 돼지나 소는 임신 기간 동안은 하나도 면역 물질을 받지 못하다가 태어나면 초유를 통해서 이렇게 면역 물질을 공급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초유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면 면역에 큰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초유를 다룰 때 꼭 생각하셔야 되는 점 중에 하나는 이제 흡수 시기가 있습니다. 송아지의 장은 이제 갓 태어났을 때 장이 열려 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음식물이 소화가 돼서 흡수되는 영양소 같은 이제 작은 물질들이 아니더라도 항체 같은 큰 단백질들이 그대로 흡수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생후 24시간이 지나게 되면 장이 점점 닫히게 돼서 초유에서 중요한 항체 같은 거를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그림으로 좀 설명을 더 드리면 빨간 선이 초유나 이제 우유에서 지금 빠져나오는 항체의 양을 뜻합니다. 지금 가로가 이제 시간인데 이 12시간, 24시간, 36시간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금 초유의 항체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초록색 선은 송아지의 항체 흡수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점점 얘도 이제 24시간을 기준으로 점점 그냥 쭉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지금 파란 선은 이제 제대로 송아지가 면역 물질을 흡수를 했을 때 이제 혈청에서의 송아지의 항체가를 분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시간대 제대로 흡수를 하면 잘 올라간다. 근데 예를 들어 아무리 좋은 초유를 먹여도 24시간대 먹인다라고 하면 이제 얘는 파란 선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흡수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빨간 선이 엄청 낮다 이러면은 이제 빨간 선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빨간 선 여기서 시작됐는데 뭐 먹인다고 하면 사실 항체가 굉장히 낮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 이런 점을 볼 수 있으니까 초유를 꼭 생각을 할 때 초유의 품질도 중요하고 초유를 언제 먹이냐 최대한 빨리 먹이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유는 사실 이제 면역에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초유는 송아지 소장이나 대장의 성장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지금 제가 이제 빨갛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보시면 이제 지금 이게 초유거든요. 초유에 있는 이제 다양한 생화학적 물질들, 성장 호르몬이나 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다양한 물질들이 소장이나 대장의 성장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장내 육모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이제 주름져 있는 부분이 더 길어지고 점막도 더 두꺼워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같은 영양분을 공급해줘도 이제 장이 성장해서 잘 된 송아지들이 훨씬 흡수율이 좋고 점막이 두꺼우면 점막을 파괴시키는 병원체들에 대해서도 방어력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장관계의 이제 적절한 성장이 송아지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초유를 꼭 제대로 먹여야만 장내에도 제대로 성장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초유는 어떻게 먹여야 되느냐? 당연히 태어나자마자 먹이는 게 제일 좋지만 그래도 권고사항으로는 6시간 이내에 먹여야 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송아지가 우유를 잘 못 빤다거나 잘 못 먹는다고 하면 강제급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이제 나중에 이거는 기회가 되면 실습 영상으로 강제 급여하는 것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초유는 천천히 녹여야 됩니다. 뭐 시간이 촉박하다고 끓는 물 같은 거에 녹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초유 성분도 다 망가지고 특히 이제 항체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그렇다고 이제 너무 찬물에만 녹이게 되면 이제 너무 느리게 녹게 되죠. 그래서 꼭 찬물에만 녹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온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다른 데이터를 보시면 온도와 시간에 따라서 항체가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한 그림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 57-30은 57도씨에 30분 동안 녹인 거, 57도씨에 60분 동안 녹인 거, 57도씨에 90분 동안 녹인 거. 그래서 반대로 보면 이제 여기는 63도씨에 30분 녹인 거, 63도씨에 60분 녹인 거, 63도씨에 90분 녹인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처음 게 이제 얼리기 전에 항체의 농도를 측정을 하는 거고, 57도씨에 30분, 57도씨에 60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두고 녹였을 때 항체가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는 건데, 지금
57도씨를 보시면 57도씨는 30분, 60분, 90분까지 어느 정도 이제 유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도까지만 올라가도 60도에 30분, 60도에 60분, 60도에 90분 좀 내려가죠. 63도씨는 더 내려가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엄청 차가운 물에 녹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물에 녹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 근데 사실 밖에서는 60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손을 넣어봤을 때, 아, 좀 따뜻하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건 사실 57도씨에 녹이는 건데,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큰 통에 초유를 얼리게 되면 잘 안 녹으니까 꼭 이제 500ml 정도 이제 여러 통을 작은 통에 여러 개를 얼린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 아닙니다. 네, 특히 한우 농가에서는 이제 초유를 제대로 먹었냐 이게 확인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냉동 초유들에 대한 평가도 사실 그냥은 할 수 없고 지금 국내에 보면은 이런 초유 분말 대용 분말 제품들도 이제 있고요. 인터넷에 이제 초유 농도계라고 해서 이제 초유를 떨어뜨리면 이게 얼마만큼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가를 추측할 수 있는 간단한 기계들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속값도 요즘 좋은데 송아지 괜히 관리 잘못해서 이제 돈 날리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초유의 품질을 평가해 보는 것도 충분히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송아지 설사의 원인 중에서 감염성 원인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